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클리드 호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클리드 호재법이 아주 어렵지 않는 간단한 그 알고리즘인데, 알고리즘을 알고 있으면 간단하고 알고리즘을 모르면 풀기 힘든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유클리드 호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받은 두수 문제를 읽어볼게요. 입력받은 두수 A, B에 대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구하려고 한다. 제시된 그림의 가로한 내용 1에서 5의 가장 적합한 항목을 답항 보기에서 선택하여 답안지에 해당 번호 1에서 5에 각각 마크하시오. 혹시 그 실기를 쳐보지 않으신 분들은 답안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 시간에 답안지가, 실기 답안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됐냐면, 광고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더 좋은 동영상을 만드는데 초석이 됩니다. 후원 계좌는 여기고요. 새마을금고 이곳으로 이렇게 해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입금 통장 표시 내용에 후원해서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적어 주시면 나중에 제가 어떤 행사를 할 때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후원을 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 동영상 보면 중간중간 광고가 뜨거든요. 광고 한번 꾹 한번 눌러주시는 센스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먼저 그 실기 답안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기 답안지가 어떻게 됐냐면 1-1, 1-2 이게 쭉 해서 1-8, 그 다음에 2-1, 2-2 쭉 해서 2-8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 5과목이잖아요. 5과목 치니까 막 끝에 5-1, 5-2 해서 5-8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3번에서 40번까지 마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마크 이렇게. 그래서 3번이 답이면 3번을 이렇게 마크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게 다 똑같아요. 1에서 40번까지 마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40개가. 그래서 1-1이 답이 3번이면 3번 마크하고 1-2의 답이 답안지 어떻게 나오신지 알죠? 보면 모든 이게 만약 우리가 알고리즘이다. 그러면 문제 끝에 이 답안지가 있어요. 1에서 40번까지. 이 중에서 1-1이 답이 40번이면 여기서 40번을 마크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마크해주면. 이렇게 설명하시면 알아들으시겠죠? 이렇게. 근데 1-8까지 있는데 문제가 5문제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 4문제밖에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8문제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제시될 때 5문제 나온다, 4문제 나온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4문제만 있다 하면 1-4까지만 풀어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공백으로 놔두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안지를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높아심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유클리드 호재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알고리즘은 총 30점입니다. 배점이. 알고리즘 30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30점. 이 두 과목만 만점 받아도 합격입니다. 실기는 과목당 과락이 없습니다. 토탈 점수가 60점이 되면 통과입니다. 합격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알고리즘 과목과 데이터베이스 과목 이 2개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처리 조건. 그림의 순서대에 제시되어 있는 미완성 알고리즘을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로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답안을 선택하시오. 입력받는 두수 A, B는 0이 아닌 서로 다른 양의 정수를 가정한다. 그래서 유클리드 호재법은 A, B 두 자연수를 입력받겠습니다. 두 자연수를 입력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클리드 호재법을 통해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모두 이렇게 돼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건 모듈로라 해서 나눈 나머지를 가져오는 거죠. 나눈 나머지. 나눈 값이 아니라 나누는 것은 이걸로 나누는 거고 나눈 후에 나머지를 가져오는 게 모듈러죠. 모듈러. 이건 모듈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를 가져온다는 거. 예, 많이 사용하는 함수거든요. 예. 가로 안에 연산을 수행하며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이다. 예를 들어 모듈러 5 나누기 3은 나누면 1이 나오고 몫이 1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2가 나오죠. 이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모듈러 20 나누기 5 하면 나눈 나머지는 4고 나머지는 0이죠. 예.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모듈러. 기호 슬래시는 나누기 연산이고 이거는 곱셈 연산을 나타낸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나온 용어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고 플로우 차트를 해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 12의 약수와 18의 약수 12를 나누어서 떨어지는 값들 12 나누기 1을 하면 나머지가 0이죠. 예. 2로 나누면 나머지 0이죠. 2, 6, 12 3, 4, 12 0이죠. 4, 3, 12 0이죠. 6, 2, 12 12 나누기 10은 0이죠. 나머지가 예. 나누어 떨어지는 값 이게 약수죠. 나누어 떨어지는 값. 그리고 18의 약수는 1, 2, 3, 6, 9, 8입니다. 두 수를 입력받죠. 12하고 18을 두 수를 입력받아서 공약수는 공통된 약수. 공약수는 공통된 약수. 1번 공통이죠. 2번 공통이죠. 3번 공통이죠. 6번 공통이죠. 그래서 공약수는 1, 2, 3, 6이 됩니다.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여기선 6이죠. 이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값, 최대 공약수 6입니다. 자, 이제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는 2의 배수, 3의 배수. 2의 배수면 2, 4, 6, 8, 10, 12, 14, 16, 18이잖아요. 3의 배수는 3단이라고 생각합니다. 3단. 2의 배수는 2단, 3의 배수는 3단. 그래서 공배수는 공통된 배수이죠. 2하고 3을 입력했다면 이 2와 3의 공통된 공배수는 6, 12, 18이 되겠죠. 여기서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하지 않고 유클리드 호재법을 통해서 구하는 거죠. 유클리드 호재법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하는 거죠. 우리가 A, B를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A가 만약 큰 수라고 한다면 B가 작은 수라고 하면 이게 18이고 10이라면 큰 수하고 작은 수를 나눕니다. 처음에 18 나누기 12 그 나머지를 변수에 저장하는 거죠. 변수에. 그래서 나눈 나머지를 모듈러 기억하시죠? 나눈 나머지 큰 수 나누기 작은 수입니다. 먼저 항상. 그래서 나머지가 12 나누기 6이 되잖아요. 6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0이면 지금 여기서는 나머지가 0이 아니죠. 처음에 18 나누기 12의 결과가 R. 나머지가 6이니까 그 나머지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0이 아니면 큰수. 그러니까 이제는 큰수가 12가 되는 거죠. 12가 되고 R의 값이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 나누기 6의 결과치가 이제 6의 결과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러면 6이 12. 0으로 떨어지죠. 맞죠? 이러면 6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러면 나머지 0이면 최대 공약수는 작은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6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이 작은 수가. 이게 이제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고, 최소 공배수는 입력받은 수 18 곱하기 12 나누기 최대 공약수 6을 해주면 쉽게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클리드 호재법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요. 이제 실제 플로 차트 보면서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부분이죠. 스타트 부분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죠. 스타트. 리드 A, B를 입력받습니다. 아까 18하고 12를 입력받는 걸로 하죠. 아까 친숙한 숫자니까. 이걸 통해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해서 엔드까지 딱 맞췄거든요. 그래서 A에 우리가 만약 18을 입력했고 B에 12를 입력한 거죠. 이걸 유클리드 호재법을 통해서 이제 구하는 거죠. 자, 유클리드 호재법의 첫 번째 규칙이 뭡니까? 큰 수하고 들어온 A, B 중에서 큰 수하고 작은 수를 정렬하는 거예요. 먼저 R이 뭔지는 R이 1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R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R은 이제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그래서 입력받은 A, B 중에서 A가 크냐? 그러면 하이 변수에 A를 주고 B가 작잖아요. 그럼 로우 변수에 B를 줍니다. 자, 여기는 B가 더 큰 경우죠. 이런 경우죠. A는 12가 입력했는데 B는 18이 입력된 경우. 그럼 B가 더 크잖아요. B가 값이. 그러면 로우에 A를 줬잖아요. 작은 값이 A니까 로우에 A를 주면 이건 뭐겠습니까? 이건 뭐 그냥 주는 거잖아요. 하이는 B가 되는 거죠. 맞죠? 큰 수. 그러니까 큰 수는 하이에 주고 작은 수는 A에 주는 겁니다. 작은 수는 로우에 주는 거죠. 이 A가 크니까 큰 수는 A가 들어가는 거고 B가 작으니까 로우에 B가 되는 거고, 반대의 경우 B가 크니까 하이에 B가 들어가고 A가 작으니까 로우에 들어가는 거죠. 이건 그냥 주는 거죠. 예, 1번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들어오죠. 또 이제 비교문이 있죠. 이게 비교문이죠. A가 크냐 B가 작으냐. 여기는 R이 0이 아니냐. R의 초기값을 잘렸네요. 여기 R의 초기값을 1로 줬잖아요. 그러면 R은 0보다 크잖아요. 예, 그럼 무조건 이쪽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하이 나누기 로우의 모듈러. 그래서 18 나누기 12의 나머지 값. 얼마죠? 6이죠. 12 나누기 18은 나머지가 6이 되잖아요. 6의 값을 어디에다 집어넣는 거죠. 맞죠? 그래서 유클리드 호재법에 따르면 다시 하이의 값이 다시 로우가 됩니다. 로우가. 하이의 값을, 그러니까 이제 18에 처음에 18이 기억됐는데 이제 한번 계산이 끝나면 이 18을 버리고 이제 12가 작은 수 12가 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우 10이라는 값은 로우에 있잖아요. 로우의 값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로우의 값은 나머지 값이 들어가야 되죠. 나머지 값. 이 나머지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나머지 값을 2번이 가지고 있잖아요. 2번이. 그래서 나머지가 0이면 계산이 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가 0이면. 그러면 이 나머지라는 변수가 R이겠죠. R.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R이 나머지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R의 나머지 값이 그 0보다 크면 또 계산하는 거고 0보다 작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0보다 작다는 것은 0이거나 R이 0일 경우에는 최대 공약수를 구한 거죠. 그래서 로우에 R을 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처음에는 18 나누기 12 이렇게 한 거죠. 6이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 하이 값은 이거였고, 그 다음 로우 값은 이거였고, 이게 R 값은 이건 아니었죠. 1이었죠.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12 나누기 6 결과가 0이죠. 하이 값이 12, 로우 값이 6, 그 다음에 R 값이 0이죠. 이제 이걸 계산한 거죠. 이게 계산한 거죠. 이제 12 나누기 6. 그럼 하이에 로우가 가죠. 하이가 다시 로우로 가니까 로우는 6이 되는 거죠. 6이 되고 로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로우는 0이 되는 거죠. 0. R은 0이고. 맞죠? 그래서 이 상태가 돼서 하이는 6이 있고 로우는 0이 되고 0인 상태에서 다시 가서 R이 0보다 크느냐? 지금 R이 0이거든요. 그럼 로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은 구해진 거죠. 하이 값이 있는 게 최대 공약수입니다.
6이 되는 거죠. 6. 예, 6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최소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는 이렇습니다. 입력받은 A 곱하기 B 나누기 하이. 하이가 6이잖아요. 그래서 18 곱하기 12 나누기 6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죠. 이걸 계산하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8 나누기 계산기를 꺼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 프로를 가져와서 보시면 18 곱하기 18 안 보이네. 잘렸구나. 18 곱하기 12는 216 나누기 6은 36이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가 36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36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36이. 최소 공배수는. 아니죠. 다시 해볼게요. 맞게 했나? 18 곱하기 12는 216 나누기 6은 36. 예, 36이 맞습니다. 최소 공배수는 3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들어온 거죠. 입력값 AB 최초 입력값 A 곱하기 B가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지워보고 이제 답들만 남겨놓도록 하죠. 이렇게. 하이는 B. 이렇게 다 지우고 그래서 이 값에 R이 되는 거죠. 이 R이 나머지라는 거죠. 나머지. 모듈로 하이하고 로우를 나눈 나머지 R. 그리고 하이의 값이 로우 값이 하이로 가고 로우 값에는 R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 나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밀어준 다음에 이제 최대 공장수를 구했으니까 최소 공배수는 간단히 입력값 A, B를 곱하고 나누기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로 나눠주면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클리드 호재법입니다. 그러니까 유클리드 호재법은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유클리드 호재법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죠. 18 들어오고 12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이에 무조건 18을 넣고 그 다음에 로우에 12를 넣고 나눈 나머지 R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 나누기 12면 나머지가 6이죠. 자, R이 0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하이는 12가 되고 로우는 6이 되고 나머지는 6이 12 해서 나머지 0이 되는 거죠. 맞죠? 0이 됐잖아요. R이. 그럼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하이에 다시 6을 주고 R을 로우에 주고 이렇게 0이 된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이에 6을 넣은 상태에서 끝나는 거죠. 이제 물어보는 거죠. R이 0이냐? 0이니까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이에는 결과적으로 6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는 입력값 A 곱하기 B 나누기 최대 공약수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게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유클리드 호재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풀 수 있느냐 못 푸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클리드 호재법은 꼭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